1996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사실 그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해군력만 놓고 본다면 우리 해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기어링급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고, 여기에 자함 방공 능력도 없는 울산급과 포항급 초계함, 그리고 막 도입하기 시작한 4척의 209급 잠수함 정도가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당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는 공고급 이지스함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 수많은 전투함과 잠수함들까지 있었습니다. 공군력 또한 마찬가지인데 한국 공군은 이제 막 KF-16을 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도 상공에서 가시권 박교전이 가능한 공군력은 2개 비행대대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에 대한 조기 경보를 태백산에 배치된 레이더에 의존하고 있었고, 독도 인근에는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인접국의 항공기가 그곳을 지나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F-16보다 하이급인 F-15 전투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수십 대의 조기 경보기와 해상 초계기로 동해의 해상과 공중 상황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러한 군사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도입해보려 하였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서 사업 진행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여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고, 설령 항공모함을 갖게 된다 하여도 일본과의 군사력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공모함 반대론자들은 북한을 상대로 항공모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효용성이 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항공모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여기에 탑재할 항공기로, 당시에는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가 유일했는데 해리어는 속도가 느리고 항속거리가 짧아 북한의 내륙 중심 공역으로 진입할 수 없어 공대지 공격 능력이 제한적이며 스텔스 성능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를 상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실시할 때 근접 항공지원 정도의 제한적인 임무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항공모함 도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항공모함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항공모함의 임무는 공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돌출 목표에 대한 타격, 우리의 함대를 공격하는 대한미사일 포착, 그리고 상륙작전에 대한 공대지 화력 제공과 항공 차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항공모함의 임무가 이렇게 다양해진 데에는 탑재하는 함재기를 F-35B로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F-35B의 돌출 목표 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 한반도 상공은 매우 붐비게 됩니다.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현무미사일은 고속으로 북한 상공에 진입하게 되며 종말 돌입 단계에서 합성 개구 레이더 스캔을 활용해 기계 획된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들이 발사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군의 전투기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초계 공력, 공중급유 공력, 방공화기 교전 공력 등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위한 공력이 할당됩니다. 또한 각종 항공정찰 자산들이 배치되면서 이들을 위한 공력도 필요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무인기를 위한 공력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한반도 상공이 각종 공력들로 비좁아진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돌출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이를 지대지 미사일로 타격하기 위해 새로운 공력을 할당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미사일이 날아가게 될 비행궤도에 이미 항공기가 비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리를 피하기 위해 항공기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른 공력을 침범하게 되어 연쇄적인 임무 수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휘통제소에서 공력을 조정하고 비행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일선 부대에까지 명령이 하달되기 위해선 물리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간지체로 시한성 돌출 목표에 대한 타격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북한의 동해나 서해에 진입한 항공모함에서 F-35B가 발진하여 공력 사용 밀도가 낮은 해안 지역을 통해 내륙 지역에 위치한 돌출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방공 능력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지상에 배치된 레이더를 통해서만 공중과 해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스텔스 성능이 있는 F-35B가 투입된다면 별다른 저항 없이 내륙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군의 항공기들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고
공역을 변경하거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무리하게 북한으로 우회 진입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F-35B가 신속하게 돌출 목표를 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F-35B를 통한 함대 방공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해군의 수많은 전투함들이 북한 해역에 들어가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은 앞으로 새롭게 건조되는 구축함과 호위함에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발사하는 대한미사일을 레이더로 추적하여 함대공 미사일로 요격해 함대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적의 대한미사일이 궤도의 정점을 지나 종말 단계에 진입해 가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요격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요격 성공 확률도 떨어지게 되고, 혹시라도 요격에 실패하게 되면 후속 방어체계를 가동할 시간도 촉박하게 됩니다. 이때 F-35B에 탑재될 레이더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부터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한 F-35B가 그 정보를 이지스함에 보내주면 이지스함에서 함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상승 단계에 있는 적의 미사일을 쉽게 요격한다는 것입니다. 미군은 실제로 F-35B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포착하여 이지스함의 SM-6 미사일로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F-35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직접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F-35B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이지스함에 정보를 알려주어 이를 요격하게 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F-35B가 직접 미사일을 요격한다면 함대의 생존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대공 요격 체계가 성공하게 되면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항공기에서 발사되는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을 요격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경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B가 충분하지 않아 소티 생성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인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륙작전에 대한 화력 지원입니다. 북한군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상륙작전을 실시할 때 F-35B가 작전지역 너머에 적재 중심 공역으로 진입하여 상륙작전에 위협이 되는 적의 증원 세력을 차단하는 임무가 그것입니다. 항공모함의 함재기가 F-35B가 아닌 과거의 해리어였다면 단지 근접 항공지원 정도만 실시할 뿐 적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겠지만 F-35B는 스텔스 성능을 이용해 이러한 작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임무를 공군의 F-35A로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소유 임무가 방대한 전시 상황에서 F-35A가 상륙작전에까지 투입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작전 지역과 가까운 해상에서 F-35B가 신속히 기동해 임무를 수행한다면 작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이렇게 대규모 전면 전성함뿐만 아니라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시 이에 대한 지원 전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북한에 대규모 사회 혼란이 발생하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북한 영토 안으로 군대를 진입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미군의 해병대나 지상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동원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한국군도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속대응사단은 미군의 1010 수사단처럼 순수하게 헬기로 이동하는 공중기동부대로 UH-60과 수리온, CH-47 등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상황 발생 시 북한의 평양과 원산을 잇는 지역으로 진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군에 대한 완충 지역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는 보통 휴전선에서 200km 거리까지입니다. 이렇게 완충 지역을 200km 거리로 정한 것은 UH-60의 전투행동 반경이 이 정도 거리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독도급 상륙함을 사용한다면 헬기의 행동 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만일 작전에 성공한다면 신속대응사단이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헬리콥터의 중간 기착지 역할뿐 아니라 신속대응사단이나 해병대를 위한 장비 수송함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속대응사단이나 해병대의 가장 큰 취약점이 전차나 자주포와 같은 기갑 장비의 부족인데, 항공모함의 넓은 갑판에 장비를 탑재하고 수송한다면 한 번에 대량의 기갑 장비를 투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항공모함에는 웰뚝이 따로 설치되지 않을 예정인데, 그 대신 부두와 연결되는 램프도어를 설치하여 기갑 차량을 하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항공모함이
주변국에 보여주기 위한 현시전력이나 해상교통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아마도 항공모함의 본래 목적으로 활용될 대상은 북한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철저한 연구를 통해 그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항공모함이 건조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